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문정권이 희한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폐기만 하면 되는데 이를 폐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돌려막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버스 대란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들게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의 판을 바꾸겠다면서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정책들마다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까지 후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미봉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꾼 개정근로기준법. 말로는 좋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허상을 쫓아서 현실도 무시한 채 꿈과 이상으로 가득한 철부지들이 만든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면 무능과 무지로 똘똘 뭉친 자격 없는 국가 운전수일 것이고요.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도 밀어붙였다 그러면 국가를 자살로 이끌기 위한 자폭 테러범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오는 15일 서울, 경기, 부산 전국 10개 지역 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만약 현실화된다 그러면 전국에 9만 5천 명 버스 기사 가운데 4만 명 정도가 운전대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2만 대 넘는 버스가 운행 중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는 버스 사업장은 대부분 그나마 형편이 나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중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버스 회사들이 이번에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이들 축에도 못 끼는 기사들이 있죠. 근로시간도 더 길고 임금도 훨씬 적은 그런 소규모 버스 기사 또 5만 5천 명도 6월 달에 버스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주 52시간제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월급이 대폭 깎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국 버스 회사들, 기사들의 평균 월급이 한 346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연장 근무 수당이 무려 51%나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주 52시간만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이 한 30% 정도 깎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이 앉아서 된소리를 맡게 되는 겁니다. 이 버스 기사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68시간 근무하든 말든 좀 국가에서 내버려 두라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좀 깎이는 것보다는 좀 더 일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거 간섭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시간으로 줄였으면 최소한 월급이라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68시간 할 테니까 국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버스 기사들이 요구하는 것 같이 임금을 52시간으로 줄였음에도 68시간 근무한 것 같이 그런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을 해줄 여력이 있는가?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죠. 52시간 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시간만큼은 기사를 추가로 또 뽑아야 되고 신규 채용한 기사들, 기존 기사들 월급을 인상해 줄 여력 꿈도 꾸질 못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버스 회사들이 기존 기사들에 대해서 52시간을 근무하면서도 68시간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려고 그러면 한 2,700억 정도 필요하고요. 이제 근무 시간이 줄었으니까 기사들이 또 늘어나야 되잖아요. 한 15,000명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급여 주는 게 또 한 7,300억 정도 필요하답니다.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은 초등이라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은 그것도 못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일전에 초딩 수준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독자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요즘 초딩들도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초딩들 함부로 비하지 말라고 그 경고한 분도 계셨습니다. 하여간 정부가 하는 수준이 그 초딩 수준입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책을 수행했을 경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 이게 국민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걸 점검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느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 16시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저녁 시간에 이제 비시간이 남게 되니까 저녁에 있는 삶,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여가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을 더 늘려야 되니까 일자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초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이제 3월에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게 되면 근로자 평균 월급은 37만 7천 원 정도 줄어드는데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12만 5천 명, 16만 명가량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월급 좀 적게 받고 대신 많은 일자리를 늘리자. 뭐 이런 생각이었죠.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대기업들이 그렇잖아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결과 불과 몇 달 만에 대기업의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줄었거든요.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노동 비용이 늘어나는 걸 견디지 못한 탓입니다. 내년에 20만 개 이상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민간 연구소인 파이터치 연구는요, 지난 2월 19일 날 그런 발표를 했는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때의 경제 파급 효과를 보고서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니까 일자리도 줄어들고요. 총임금 소득도 줄어들고 GDP가 모두 동반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연간 일자리가 얼마 줄어든다고 예측을 했냐면 40만 1000개가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총임금 소득도 5조 6천억 줄어들고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도 10조 7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제가 연간 일자리, 총임금 소득도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소비도 5조 5천억 원, 투자도 1조 8천억 원, 기업 수가 한 7만 7천 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기하거나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주 52시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국가의 어느 면을 보더라도 다 악영향을 끼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은 이미 여러 군데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한 다음에 첫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황당했습니다. 좀 일을 덜 한 건 좋은데 문제는 월급이 상당히 깎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들이야 워낙 월급이 많으니까 뭐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겠죠.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서 휴일수당 줄어들고요. 야근수당이 최소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젊은 층들, 젊은 아이를 둔 이런 근로자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이들 학원비부터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워라밸 타lem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있는 사람도요, 아니 저녁밥 먹을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간단한 논리마저도 운동권 그룹이 차지한 청와대는 모릅니다. 언제 그런 월급을 받아보고 그런 생활을 해봤나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젠 회사에서 근무 마치면 부족한 월급 보충하려고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알바를 할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편의점마저도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걱정을 하니까 사람 쓰는 것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가져온 대한민국의 슬픈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죽을 맛이고요. 근로자도 죽을 맛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누구를 위해 정부는 일합니까?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기업주부터 구속시킨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근무 시간을 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인 만큼 근로자의 월급도 줄어듭니다.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수입이 줄어드니까 쓰는 돈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피폐해집니다. 버스 파업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 예상되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국민들의 세금으로 달리려고 합니다. 연 1조 3천억 원의 세금을 쓰겠답니다. 그뿐 아니라 버스 요금도 올리겠답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그냥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원상으로 다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온갖 편법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대충 문제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참으로 문재인 정부의 황당한 돌려막기 신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도 죽이고 국민들은 죽을 맛이고 당장 버스 대란 피해뿐만 아니라 버스비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지출이나 세금을 더 내야 될 국민들은 또 도대체 무슨 죄란 말입니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버스 대란을 막겠다는 정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심한 정부를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버스 대란을 막았다 칩시다.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월급이 깎여 가지고 당장 아이들 학원비 걱정하는 수많은 민초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냅니까? 그냥 이쯤에서 무식해서 실수했다 치고요. 주 50시간 근무제 처리하면 안 됩니까? 그야말로 무식한 문재인 청와대에게 같은 수준으로 무식하게 말한다 그러면 또 국민들 호주머니 털고 세금 투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무식하게 주 52시간 근무제 밀어붙였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없던 일을 하겠습니다. 발표하면 다 끝날 일입니다. 그러면 당장 버스 대란 걱정 사라질 것이고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학원비 걱정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해법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버스 총파업을 예의주시하겠다 째려보면서 이런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13일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5일로 예고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점차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장 15일 날 버스 파업하는 회사들이요, 이 대표가 말했던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곳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버스 파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저렇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저런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버스 사태가 일어난 것이 교통부의 복지부동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치 집권 4년 차 같다. 이런 푸념이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정책 후폭풍도 감지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보니까 정책의 성과는커녕 뒷걸음질 치고 역주행으로 이끌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조급증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성과가 좀 조급했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뒀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말이야 맞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렇게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말 모릅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바보 같은 정책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들을 폐기하면 다 해결되는 일 아닙니까? 초바심 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사회주의 정책으로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흔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청와대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겨우 5년 임기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오산입니다. 그 착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문재인 청와대에 있는 그대들은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될 것이고요. 결국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작은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가 될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스 대란 지금 우리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오늘의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